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에어부산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은 통합 LCC로 새로 출범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이 통합 LCC의 현황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전망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또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분리 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일 주가가 상승세를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0.00% 정도 좀 이렇게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61선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저희도 61선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61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좀 안정적인 추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만약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보시면 241선에서 저항을 좀 받았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알아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61선을 좀 이탈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 12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이 부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에어부산을 봤을 때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보유 항공기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바로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합병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 합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에어부산이 통합 LCC로 출범을 해서 이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 14일에 EU의 집행위원회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에 대한 이 통합 작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 이 당초 예정된 LCC의 통합 작업도 본격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두 회사의 자회사, 이 LCC인 진에어 그리고 에어부산, 이 에어서울 이 세 가지의 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이 자산 2조 원 규모의 이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3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?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1+1+1 이렇게 세 가지의 회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 외형 확대에서 이렇게 실속 있는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노선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. 이 노선을 보면은 이 진에어, 에어서울, 에어부산이 보유한 노선은 이 모두 118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중목 노선 포함입니다. 이 중에 이 3사의 중목 노선은 인천발, 도쿄, 김포발, 제주, 그리고 제주발, 김포 노선 등 이 3개입니다. 이 중에 2사의 중목 노선은 인천발, 오사카나 다낭, 나트랑, 그리고 이런 김포와 제주, 도쿄 이렇게 12개의 노선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비중으로 보면은 10%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수요가 많은 노선 위주로 좀 현재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.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3사별로 본다면 이 진에어는 전체 58개 노선 중에 15개 노선, 그리고 에어서울은 11개 노선 가운데 7개, 그리고 에어부산은 11개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 같은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
이 비중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에어는 겹치는 노선이 크게 없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은 노선의 대부분은 이 국내선으로 이 청주나 뭐 대구, 여수, 뭐 경주 등 이런 사천 등을 출발지로 하고 있어서 이런 수익 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. 이 반대로 인천발이든 부산발이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일본 노선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메가 LCC에 대한 이 큰 기대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통합이 이어지게 된다면 기재수는 이 진에어가 27대, 에어부산이 21대, 에어솔 6대로 총 54대가 되고요. 이 총 직원수는 3,600명에 이릅니다. 이 직원수만 놓고 본다면 54개의 노선에 30대의 기재로 1,239명의 직원을 보유한 TA항공의 3배에 이르게 되고 이 기재도 제주항공 1위인 LCC 1위인 제주항공보다 2,000명보다 증가하는 1.5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 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고요. 이 통합 목적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만큼 이 외형에 걸맞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노선 정리 그리고 인원 재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.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에어부산에 대한 매물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매각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에어부산의 현재의 위치입니다. 현재 에어부산은 3사 중에 자산 규모가 유일하게 1조 원이 넘습니다. 그리고 가장 이렇게 좀 적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덩치에 걸맞는 좀 수익을 내고 있다.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난해 3분기 누적 별도 영업이익은 1,250억 원이고 이 업계 2위인 진에어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인 1,354억 원, 그리고 업계 1인 제주항공과도 좀 비슷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사실상 이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사업 다음으로 보유한 알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 합병을 완료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봤을 때도 에어부산을 매각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왜냐하면 여기에는 좀 큰 이유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 에어부산이 매각을 하게 된다면 통합 3사의 노선 재조정보다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노선 3사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비용 축소를 통한 수익성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장기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한항공이 포기를 하기 좀 힘들다. 그렇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조금 매각할 리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가 또 한 말인데요. 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노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통합 3사가 전부 다 합치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을 했고요. 이건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은 노선 재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만큼 이런 구조조정 등 인위적인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리 매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가능성은 좀 적다.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에어부산의 이런 주가의 측면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에어부산의 매각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